안녕하세요. 어떤 분이, 아이가 이제 지적장애 3급인데, 미국에서 공부를 시키면 아이가 좀 잘 성장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질문을 주셨어요. 굉장히 많이 답답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무슨 마음에서 그런 질문을 하셨다는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어, 한 두세 가지 때문에 영상을 이제 이야기를 해서 올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한 가지는 이제 오래전부터 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떤 아이 특수교사하고 어떤 아이 부모님하고 유명하신 분 그 사이에서 있었던 그거를 이제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잠깐 이제 그거를 보면서 참 안타까웠었거든요. 이제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학교에서 종종 제가 미국에 있어 아이를 이제 학교를 보내는데 한국에서 계시다가 잠깐 미국에 2, 3년 체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이제 한국에서 교육을 다 받으시고 미국에 이제 저처럼 옮겨 앉으셔서 미국에서 이제 사시면서 아이를 학교를 보내시면서 이런 분들도 아무래도 이제 저도 영어가 짧아요. 물론 학교에서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지만은 이제 교사들을 가르치지만 내 나라 말이 아닌 거는 사실 굉장히 그 뉘앙스라 그러죠. 이렇게 깊이 들어가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꼭 의도하지 않지만 학교에서 실제적으로 미국 학교에서 거짓말을 많이 해요. 뭐 의도하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거의 이제 또 몰라서 또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조금 있는데 그런 일들을 질문을 이제 이분처럼 이렇게 주시면 그게 계기가 돼서 제가 말을 이제 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 토픽이 생기니까 그런 질문들을 좀 많이 코멘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이제 이분 말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 이제 한 문장이기 때문에 제가 깊게 아이가 몇 살인지, 그 다음에 이제 자세한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리고 잘 성장한다는 의미에서 부모님이 원하시는 그 잘 성장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걸 잘 모르지만은, 그래도 이제 전반적으로 미국에서 특수교육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좀 설명을 드리면, 결정을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말씀을 드려요.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영상들을 얘기를 할 때, 딱 주제만 얘기를 하면 그것만 딱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곁다리로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미국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중간중간에 많이 사실은 해놓은 게 있어요. 어떤 거를 딱 이렇게 주제로만 잡아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그랬는데, 문제가 많죠. 저도 굉장히 이제 많이 그거 하고 제가 중간중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어느 나라에도 이 세상에 파라다이스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미국은 미국대로 굉장히 문제가 많고, 한국은 또 한국대로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또 부모님이 원하시는 거,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거. 근데 항상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무엇을 봤을 때에는 저는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혼낼 때도 그렇지만은 알면서 잘못하는 것이냐, 아니면 몰라서 못하는 것이냐 할 때, 이제 우리는 항상 이게 구분을 해야 된다고 제가 부모님들한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그렇고. 근데 많은 경우에, 제가 한국 선생님들하고 미국 선생님들하고 비교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잘 섞어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 미국에 오시면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생각하는 그런 어떤 우리가 교육이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인텐션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게 교육이잖아요. 그죠? 안 그러면 이제 양육이라 그러죠. 근데 교육이라는 건 우리가 스트럭처가 있다는 거고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교육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규칙이 있고 이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선생님들도 4년제 대학은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교육대나 사범대를 나와야 되고 거기서 이제 시험을 봐서 교사 자격증을 받아야 되고 막 이런 이제 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3급이라 그래서 제가 제가 한국에서 특수교육을 하질 않았기 때문에 그 장애 그거를 잘 몰라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미국이랑 왜 이렇게 급이 왜 급을 매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잖아요. 뭐 장애 1급, 장애 2급, 장애 3급 그럼 좀 이게 정부에서 이제 편하기 위해서 그런 식의 이제 용어를 쓰는데 참 안 좋은
용어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이렇게 지적 장애만 얘기를 하면 지적 장애를 얘기를 하면 이제 마일드한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장애 상급이 미국에서는 mild intellectual disability라 그래요. mild. 그러니까 경도장 뭐라 그러죠? 한국에서 이제 경모라 그랬었는데 그거죠. 마일드한 경우예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말하는 2급이 이제 우리는 moderate라 그러거든요. 직접적인 moderate 한 IQ 한 40에서 50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가 우리가 severe intellectual disability라고 그러는데 저희 미시간에서는 우리가 이제 cognitive impairment라고 써요. 지적 장애를. impairment라는 단어를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어로 이렇게 뉘앙스라 그랬잖아요. 언어는 뉘앙스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impairment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태어날 때 이렇게 이 몸에서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팔이 없이 태어난다든지 다리가 없이 태어난다든지 기형이라 그러죠, 참. 이렇게 몸에 보이는 그런 기형처럼 예를 들어서 다리가 없잖아요. 그럼 임페어먼트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다리를 만들어서 아이를 다리를 다시 우리가 막 교육적으로 해가지고 아니면은 어떻게 메디컬리 해가지고 어, 태어날 때 안 가지고 태어난 다리를 우리가 재생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AI도 발달이 되고 이렇게 과학이 많이 발달이 되니까 의족도 우리가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그런 시스템, 그런 개념에서 임페어먼트인데 카그니티브 임페어먼트라고 부르고 제가 이제 카그니티브 임페어먼트 에어리아에 이제 저희 미시간은 모든 교사 자격증이 정서장애, 그다음에 지적장애, 그다음에 뭐 학습장애 이렇게 장애별로 지금 교사들을 키워요. 그래가지고 교사가 K, 킨더가든 미국에서 이제 모든 주가 50개 주가 다 그러는지는 않을 텐데 대체적으로 만 5살부터 이제 공교육이 시작이 되거든요. 만 5살이 이제 킨더가든에서 공교육이 시작이 되는데 굉장히 45살이니까 굉장히 어린 나이에요. 애기들이죠, 사실. 그때 이제 K부터 12학년까지면 이제 고3까지의 특수교사들은 자격증을 그렇게 줘요. K에서 12학년까지 사실 잘못된 자격증이거든요. 한국처럼 초등 특수, 중등 특수가 맞아요. 근데 왜 이렇게 주냐면 이 개념은 K-12를 주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 장애를 전부 다 아이들을 그야말로 이렇게 지적장애 1급, 2급, 3급 같이 1급이나 2급을 기초로 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처음에 이제 미국에 특수교육이 생길 때 이제 1975년도에 그 특수교육이 생겼거든요. 그 뭐 한국은 85년도인가 아무튼 조금 나중에 생겼어요. 미국 특수교육을 기초로 해가지고 전 세계가 이렇게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특수교육이 생겼는데 한국도 지금도 많이 그러지만은 지금은 이제 이렇게 3급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해주잖아요. 근데 3급인 아이들, 특히나 IQ가 한 55, 60, 이 정도 되는 아이들, 65 뭐 이런 아이들은 사실 겉모습에서 티가 안 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요 상급의 아이들이 주로 이제 그 부모가 많이 이렇게 왜냐면 가난한 집 아이들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뭐 흑인 동네에 할렘가에 뭐 이런 데에 이제 사는 아이들 그러면 거의 이제 태어나서부터 부모가 예를 들어서 뭐 마약을 한다든지 뭐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부모가 나라에서 주는 보조금에 의지해서 살면서 그야말로 삶을 거의 이제 부모가 뭐 아니면 굉장히 이제 우울증이 심하든지 이렇게 해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벌써 자극이 적잖아요. 자극이 적으면 얘는 태어날 때 그냥 태어난 아이인데 자극이 없다 보니까 어때요? 발달이 안 되죠. 다른 아이들이 뭐 제가 이제 그전에도 어느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이 미국에서 부모들의 경제 수준과 부모들의 교육 수준하고 아이들의 지적 발달하고를 연구한 연구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적 발달이 아니라 언어, 어휘. 왜냐면 지적 발달을 하기에는 조금 그러니까 이제 어휘력하고 언어력하고 랭귀지하고 이 지적 수준하고는 완전히 이렇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휘력을 검사를 한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이 아이가 몇 단어를 아는가를 했는데 거의 그 이제 부모가 교육을
뭐 예를 들면은 뭐 중학교만 나왔다든지 고등학교만 나왔다든지 고등학교도 뭐 나오고 안 나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고등학교만 나왔어도 고등학교에서 굉장히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성적이 괜찮고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은 대학을 나온 친구들보다도 훨씬 더 지적 수준이 높을 수 있잖아요. 지적, 그러니까 수준이 아니라 이제 이 지식 수준이. 그죠? 그러니까 지적 수준과 지식 수준은 이제 나누어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대학을 갔다 그래서 지식이 높은 건 아니잖아요. 대학 가서 맨날 뭐 미팅이나 하고 놀러 다니고 별로 책도 안 보고 이런 친구랑 초등학교를 나와도 꾸준히 자기가 공부를 하면서 계속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의 지식 수준하고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 그걸 연구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도 이제 그런 그 가난한 동네에 흑인 아이들이 많은 동네에서 제가 교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란 거예요. 거기서 이제 특수교사를 했는데 너무 놀랬었어요, 그때.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전부 다 지적장애 상급을 받은 아이들이에요, 한국 용어로 치면. 그런데 제가 가르쳐 봤는데 아이들이 2개월, 3개월, 4개월 만에 읽기를 다 배우는 거예요. 나이가 13살, 14, 만 13살, 14살 된 아이가 알파벳도 잘 모르고 기본적인 사운드도 모르고 숫자도 잘 못 세고 이런 아이들이었어요. 제가 이제 그 아이들을 만났으니까 당연히 이제 지적 장애로 카그니티브 임페어먼트로 이제 저한테 왔었죠. 왔는데 그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어머 없는 진짜 지적 장애가 있으면은 이 아이들이 이렇게 배울 수가 없죠. 그게 뭐예요? 가짜 지적 장애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금 이 테스트들이 우리가 이제 말하는 그 믿고 있는 이 뭐라 그러죠? IQ 검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카그니티브 그 이밸류에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인지 검사라 그래요. 그거를 이제 하는데 거기에 많이 작용하는 게 뭐예요? 언어잖아요. 어휘력이잖아요. 어휘력이고 수리력이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가 이제 이 눈이거든요. 제가 어느 강의에서 해놓은 것처럼 이렇게 인지눈이라고 제가 인지눈, 인지기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그런 검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지적 장애로 나오는데 실제적으로는 어때요? 자극에 의해서 아이들이 배우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들한테도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절대로 아이들을 이 장애, 이 레이블을 가지고 아이들을 보면 안 된다. 직접 가르쳐야 된다.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라 가르쳐야지. 가르쳐 보면 아이의 진짜 이제 지적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포텐셜 인텔리전스, 뭐 카그니티브 포텐셜 이 얘기를 제가 계속 하는 이유가 이제 그래서 그래요. 근데 아마도 한국에서 지적장애 2급, 지적장애 3급 이러면 미국보다는 조금 더 사실에 가까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이 정도로 신경을 쓰시는 부모님들은 많은 것을 해보셨을 거예요. 많은 것을 해보셨는데 이제 아이가 이 나아지는 것이 약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퍼센티지가 굉장히 좀 더 이제 가까울 거라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미국에서 어, 그 지적 장애, 인지 장애 요런 이제 학교들이 학교 특수 교육에 미국의 특수 교육을 얘기를 하면은 미시간 같이 이렇게 장애별로 이렇게 이제 주는 경우도 있지만 미국의 대부분의 주들은 다 K-12 이제 특수교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초, 중, 고를 다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인 거예요. 특수교사들.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다가 좀 살짝 빠졌는데 그게 이제 인지장애, 지적장애 옛날 그 법이 처음 나왔을 때 그때는 눈에 보이는 장애들만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랬잖아요. 눈에 보이는 장애들만 얘기했기 때문에 특수교사들이 초, 중, 고를 다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 이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지금 문제점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어쩌면 어떤 주들은 초등과 중등을 나눴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미국에서 특수교육은 K-12를 다 가르친다는 거. 그러면 이제 이 3급 이 마일드한 케이스, 이렇게 마일드 지적 장애 지금 현재 미국의 이제 추세가
옛날에는 특수교육을 아이들을 분리를 해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용어로 특수교육을 얘기를 하면 일반반, 한국도 아마 그럴 거예요. 일반반, 이제 우리가 플레이스먼트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영어로 이제 얘기를 하면 플레이스먼트, 스페셜 에듀케이션, 그 컨티뉴움 오브 스페셜 에듀케이션 서비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컨티뉴움이라는 거는 이 플레이스먼트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이제 어디서 아이들을 교육을 할 것인지. 그러면 이제 아이가 이 장애가 있어. 그러면 이 장애가 있으면 이 장애를 가지고 이제 검사를 하잖아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인지 검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이제 장애 판정을 받잖아요. 받으면 이제 장애 이제 정도가 나오잖아요. 그럼 학습 장애는 마일드한 경우죠. 굉장히 그냥 학습에 관계된 그러니까 그야말로 쉽게 말하면 읽기, 쓰기, 숫자, 매스를 수학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애가 된 아이들이 이 학습 장애 아이들이 그러면 IQ는 이 아이들은 정상 IQ로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70 이상부터 이제 한국도 보니까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70부터는 이제 일반 학습 장애로 판정을 받아요. 그건 제가 말씀드린 대로 IQ가 65와 70은 IQ 숫자 5개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5 차이인데 65, 68 이런 아이들은 어, 이제 3급 지적 장애가 되고 70이 넘으면 학습 장애가 돼요. 그러면 이제 일반 이제 그 장애로 일반 이제 정상적인 IQ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학습 장애, 그다음에 이렇게 3급 지적 장애 이런 친구들은 거의 다가 이제 리소스룸이라 그래서 파타임 그 한국에 얘기하면 파트타임 그 특수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특수교육에 아이들의 이제 그 정도, 그 장애 정도의 그 시급함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뭐 3급이니 2급이니 1급이니 이것처럼 그거에 따라서, 어, 웬만큼 이제 지금은 3급 아이들이라든지 학습 장애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하이 펑셔닝 아티즘 이게 이제 그 자폐성 장애라든지 이런 아이들을 일반 반에 많이 투입을 하고 거기에 이제 특수 교사들이 이제 티처 컨설턴트라 그래가지고 그 특수 교사들이 이제 그 일반 반을 다니면서 이제 아이들을 보고 선생님이 이제 일반 반 선생님이 가르치고 그다음에 거기에 아이가 조금 이제 문제 행동이 있다든지 정서적으로 애가 불안하다든지 조금 이제 부모는 아이를 통합을 하고 싶은데 아이의 장애가 조금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통합을 한다 그래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통합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어때요? 그 통합된 반에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는 그 수업을 따라갈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 수업을 못 따라가는 경우가 더 많죠. 그렇지만은 이제 이건 또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또 할 말이 굉장히 많지만 그러면 이제 그 일반 반에 그다음에 이제 특히나 이제 자폐성 장애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원투원이라 그래서 섀도우라 그러는 이제 보조교사들을 이제 그 아이한테 한 명을 이제 할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조교사가 하루 종일 이제 학교에서 하는 일은 이 아이를 따라다니면서 이 아이를 보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보조교사 이거 그 보조교사들 풀타임 잡이거든요. 제가 이제 이 커멘트를 보면 제가 그 전에 옛날에 거의 20년 전인지 10몇 년 전에 한국에 가서 제가 방위하시는 지금 이제 방위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 정확한 용어가 좀 생각이 안 나는데 공익 의원이라 그러나요? 아무튼 그분들이 특수 학교에 가서 그걸 하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었거든요. 왜냐하면 교육도 하나도 안 받고 훈련도 안 받은 분들이 가가지고 이제 뭐 조금 하긴 하겠지만 너무나 그때 깜짝 놀랐었는데 지금도 이제 그런다 그래요. 그런데 미국에는 일단 보조교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특수반 아이들 일반 특수반에는 특히나 이제 자폐성 장애 아이들이 많은 특수반 같은 경우는 보조교사들이 거의 뭐 많이 있어요. 뭐 이제 숫자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특수반 아이들이 이제 학교 재정에 따라서 좀 이제 다르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조금 이제 서버번 에어리아에 이렇게 조금 괜찮은 곳 이런 데에서는 예를 들어서 자폐성 장애 아이들이 한 다섯, 여섯 명, 일곱 명 정도 있다고 하면 거의 보조교사가 한 세 명에서 네 명 정도 이제 거기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본 특수교사가 있고, 이제 그렇게 손이 많이 가는 죠. 그러니까 장애의 등급이 낮으면 낮을수록, 한국에서 상급 그러면
저는 어떻게 왜 이렇게 숫자가 이러는지 저는 상급 그러면 그게 제일 심한 것 같은데 상급은 제일 약하고 1급이 제일 심하잖아요. 그러면 1급이나 2급 아이들은 일반 반에 있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특수 반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는 추세 자체가 특수 학교는 없어지는 추세예요. 지금 굉장히 많이 없어졌거든요. 근데 미시간에 오니까 아직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교육구에 이제 교육구가 이렇게 사이즈가 조금 다 다르기는 하지만은 미시간 같은 경우는 조금 교육구가 많고 미시간에는 26살까지 학교를 다닐 수가 있어요. 이 장애가 있는 친구들이.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상급 정도는 아니고 2급에서 1급, 1급이나 2급의 아이들은 26살까지 미국은 이 미시간은 나머지는 특수교육 자체가 21살까지이기 때문에 21살까지만 이제 학교를 다니고 이제 이 친구들은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일반 교실 그다음에 이제 파타임 교실이라 그래서 우리가 리소스룸이라 그래서 그 파타임 교실이 있거든요. 거기는 보통 이제 학습 장애 아이들이나 이 지적 3급 아이들이 거기를 가서 뭘 하냐면 주로 이제 어, 리딩과 수학이죠. 영어와 수학. 을 한 시간씩 보통 경우가 리딩이 제일 많고요. 아마 수학하고 리딩하고 수학을 같이 하는 친구들이 거의 한 예를 들어서 30% 정도면 리딩만 하는 친구들이 수학 없이 리딩만 하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리딩이 제일 많고 그중에서 한 30% 정도는 수학까지 같이 하는 친구들이고 거의 매일 이 친구들은 최소한 영어 1시간, 수학 1시간씩 이 파트타임을 가요. 근데 문제가 조금 많아요. 제가 어딘가 아마 그 설명을 해놓은 데가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리딩 그 리소스룸 특수교사가 반에 하나하나 반을 다 가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와야 돼요. 보조교사가 없으면은. 이제 보조교사들이 있으면은 이제 그 보조교사들이 아이를 데리고 오면 되는데 안 그러면 이제 특히나 가난한 교육고 같은 경우는 돈이 없기 때문에 교사들이 이제 많이 이제 뭐 보조교사도 많이 못 쓰고 그러거든요. 저도 보조교사가 한 명밖에 없었는데 그것도 이렇게 딱 돼 있는 게 아니라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보조교사들이 데리고 뭐 왔다 갔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하면 이 리소스룸 티처가 있는 데까지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느라고 1시간에서 거의 한 10분에서 15분은 없어지겠죠. 그러고 나면 실제적으로 이 교사 앞에서 와서 공부하는 시간은 한 30분에서 많아봐야 40분 정도밖에 사실은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교사들이 아이들을 그렇게 해서 리소스룸으로 오면 아이들의 수준별로 받아야 되는데 나이별로 받는 게 아니라 근데 거의 대부분이 아이들을 나이별로 받아요. 그러면 이제 3학년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한 5, 6명이 와서 앉아 있으면 뭐 심한 경우에 막 15명, 20명도 앉아 있거든요. 그러면 특수교사 한 명하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보조교사 한 명이 있다든지 이렇게 해버리면 근데 15명의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영어 실력이 다 다르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원래 특수교육의 개념은 뭐예요? 개별화 교육이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에게 개별화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게 이제 리소스룸이에요. 리소스룸인데 이제 3급 정도 되는 아이들이 이제 거기를 가서 주로 이제 학과목을 배우는 건데 그 학과목 중에서도 리딩하고 이제 수학이 그죠? 영어하고 수학이 매스가 이제 거의 다 하죠. 그 외에 뭐 사회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르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이제 제가 그 전에 있었던 주에서는 영어하고 과학도 했었는데 거의 지금은 교사들이 부족해가지고 거의 아마 리딩하고 매스에 집중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2급이나 1급의 아이들은 보통은 이제 특수반에 있어요. 특수반에 있고 그 특수반에는 이제 보조교사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어가지고 보조교사들이 이제 아이들을 하는데 이제 이 특수교사가 보조교사들을 잘 어떻게 쓴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은 보조교사들을 잘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이렇게 잘 운영을 하는 교사들은 많은 결과를 볼 수가 있는데 그 결과라는 게 이제 학생의 학습 성취도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못하는 경우에는 이제 힘들죠. 그죠? 그렇게 하고 이제 미시간 같은 경우는 이제 특수학교가 있어요. 특수학교가 있는데 그 특수학교가 많지는 않지만 워낙 특수학교는 제가 그전에도 어디서도 얘기를 했지만 어마어마한 그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이제 특수학교를 갈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근데 이게 다 부모님의 이제 초이스예요. 부모님이 내 아이를 특수학교에서, 특수학교를 가면 이제 전진이 간호원까지 해서 전 그 전문가들이 다 배치가 돼 있죠. 특수학교에는. 그죠? 뭐 보조교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특수교사들도 막 학교 건물 자체가 이제 특수학교니까 한국처럼. 그러기 때문에 이제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조금 이제 그 2급이나 3급의 아이들이 특히나 3급 정도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XXI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이제 장애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장애가 있고 이제 거의 뭐 휠체어에 앉아 있으면서 지적으로 IQ가 한 뭐 20, 뭐 20 이하도 될 수도 있고 그 정도 되는 친구들이 많죠. 많고 아니면 이제 다른 뭐 자폐성 장애면 자폐성 장애가 굉장히 심해서 거의 이제 학습이 불가능하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구조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오면 학교에서 일단 부모님이 이제 영어를 좀 어느 정도 이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시면 이제 조금 나은데 만일에 그렇게 안 되면은 오시는 분들이 한국에서 검사를 다 해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다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영어로 번역을 해서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뭐 요즘은 워낙 뭐 저기 구글이나 뭐 AI나 이런 데 영어 번역을 해주는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그런 거를 해가지고 이제 학교로 가져오는데 아, 미국의 학교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교육구 저희 이제 미시간에서 앤아버라고 앤아버 같은 경우에는 한국 분들이 이제 많이 살거든요. 많이 사니까 거기에는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한국 이렇게 보조교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그래서 조금 이제 통역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검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원래 이제 미국 특수교육법이 아이가 이주 그러니까 영어가 자기 프라이머리가 아닌 경우에는 어, 영어가 자기 프라이머리가 아닌 경우에는 인지 검사를 할 때 반드시 이제 통역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 통역도 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검사에는 또 뭐 영어로 얘기를 하면 뭐 밸리디티 뭐 이런 거를 해서 진짜 검사가 이게 믿을 수 있는 거냐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잘 성장을 할 수 있느냐 저는 이제 그거를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잘 성장이 아이가 공부를 좀 이렇게 읽기나 이렇게 그러니까 매th나 영어나 이런 거를 배워가지고 학습적으로 해서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도 가고 이런 의미로 하신다. 이런 의미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다. 그러면 저는 한국보다는 훨씬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아이가 대학을 가고 싶다. 그러면은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저희 대학에도 뭐 장애를 가지고 대학 자체에 아예 장애 보조 센터가 있기 때문에 있을 정도면 알겠죠. 얼마나 많은 이 친구들이 장애가 있는 친구들이 대학을 왔겠는가. 그럼 이제 뭐 그 보조 센터에서 하는 게 그다음에 또이 러닝 센터도 있어요. 그래서 대학에서 이제 학습, 이게 수업 같은 거를 잘 못 따라가는 친구들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뭐 과학이라든지 이런 걸 교양 과목으로 배워야 되잖아요. 수학이라든지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못하고 이랬을 때 거길 가면 이제 튜러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도와주기도 하고 저도 이제 저는 이제 교육대 사범대에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교육대와 사범대를 합쳐가지고 이제 K-12 교사들을, 유치원 교사부터 이제 다 키우니까 다 이제 한 칼리지 오브 에듀케이션에서 이제 모든 교사들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그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제가 뭔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있는데 어, 이 선생님이 되겠다고 오는 이 친구들 중에서 장애가 있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자폐성 장애도 있고요. 좀 걱정은 되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항상 그래요. 이렇게 한국보다 미국이 훨씬 더 열려 있고 훨씬 더 잘 받아줘요. 인종차별도 있고 이런 거는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마인드 자체가 사람의 다름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 친구가 와가지고 부모님이 옆에서 이제 애성을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친구를 제가 저를 선생님으로 만나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부모님이 사이드에서 좀 도와주시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하면은 이 친구가 이제 졸업을 하고 시험을 보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많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많이 점점 이제 시험을 없애는 주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박사과정을 요즘 이제 박사과정을 가고 이럴 때도 그전에는 GRE라고 한국에 저기 무슨 그 학력고사처럼 미국에 이제 석사과정을 가는 친구들이 꼭 봐서 내야 되는 그런 시험들이 있는데 석박사를 할 때 그런 시험도 상당히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는 챌린지였고 외국에서 오는 친구들인데 그것도 이제 점점 대학에서 이제 그걸 요구를 안 하는 대학들이 많아져요. 아이비리그 대학조차도 점점 많아지고 있을 정도로 점점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뭐 학교 이제 선택도 많고 또 이 친구가 졸업을 하고 저기 뭐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안 가더라도 어떤 다른 일을 배워가지고 자기가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2급이나 3급 정도 된 친구들이 미국에는 이제 세금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이 각 주마다의 이 레지던트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사는 그룹 홈 같이 장애 이제 정도에 따라서 이제 아파트 같은데 이제 조금 이제 이렇게 3급 정도 되는 이런 친구들 진짜 순수하게 이 친구가 IQ가 truly 50이다. truly 55다.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말도 어느 정도 하는데 조금 이제 사회적으로 어눌하고 이제 언어가 조금 어눌하고 이렇게 좀 재치 있게 이렇게 민첩하게 행동 못하고 이제 이 정도 되면서 약간 살짝 그러면 요 친구들은 충분히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아니라 그룹 홈에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그룹 홈에서 아파트에서 이제 서너 명이 같이 살면서 그러면은 이제 그 한국으로 말하면은 뭐죠? 그런 그 봐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노인 뭐 이렇게 노인들 요양사라 그러나요? 그런 사람들처럼 이 친구들이 이제 사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제 시장 같이 봐주고 쿠킹하는 거 하고 치우고 이렇게 한 일주일에 서너 번씩 와가지고 이렇게 챙겨주면 이 친구들이 자기네끼리 살면서 가서 이제 일도 좀 하고 이렇게 해요. 충분히 이렇게 대중교통이나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이렇게 이 정도 되면은 그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조금 이제 이 친구들이 많은 손이 필요하다 이러는 친구들이 또 지내는 또 곳이 따로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저는 이제 부모님들이 한국 부모님들이 여기서 계시는 한국 부모님들도 아이들이 나이가 30살이 되고 40살이 돼도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같이 사시면서 굉장히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곳으로 보내시라고 이제 많이 권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막 그런데 무슨 뭐 그렇게 막 어뷰즈하고 구타하고 이런 것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뭐 이 세상에 완벽한 파라다이스는 없으니까 한 번씩 사고는 있지만은 그런 곳에서 만일에 그런 것이 이제 발견이 되면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미국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보다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 다른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주고, 동정을 하지를 동정은 참 저는 동정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좀 더 많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물론 여기서도 아이가 뭐 막 땡깡을 부리고 막 길거리에서 난리를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쳐다보기는 하겠지만은 훨씬 더 자연스럽다는 거, 같이 어울려서 사는 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훨씬 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이제 구체적으로,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인 답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대략적으로 이번에 이제 커멘트를 계기로 해서 제가 미국의 그 특수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 단지 이제 부모님이 원하는 그 크라이테리아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은 저는 전반적으로 이게 장단점이 다 있지만은 이제 부모님이 좀 이제 오시면 많이 외로우실 거고 근데 또 교회를 다니시면은 미국이 교회가 많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그런 교회 다니시면서 같이 또 한국 분들하고 이렇게 지내시면 조금 덜할 수는 있지만은 여러 가지로 이 정도로 제가 미국의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는 대학에 이렇게 한국처럼 티오가 없어요.
티오가 없고 대학 자체 내에서 자기네가 이제 하는 건 있을 수 있죠. 아이들 뭐 예를 들어 얘는 뭐 하버드라든지 스탠포드라든지 뭐 MIT라든지 이런 데는 뭐 너무너무 지원자들이 많잖아요. 그 지원자들을 다 받아줄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네가 시설이 한계가 돼 있고 교수들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쟁이 좀 심하지만은 미국에서 대학을 가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대학을 가고 싶은 사람은 저는 다 갈 수 있다고 보면 돼요. 미국에서 아이들이 왜냐하면 워낙 이 대학의 이 레벨별로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대학을 가려면 다 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전공 같은 거를 아이가 이제 좋아하는 부분 이런 거를 잘 개발을 해서 이제 부모님이 조금 신경을 쓰고 가르치시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어, 그렇게 하고 이제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또 저는 항상 주의가 그러거든요. 아이는 아이, 부모님은 부모. 그래서 부모님도 아이에게 내 삶을 투영해서 아이한테만 막 매달려서 그러지 말라고 저는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그렇게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되 또 이제 부모님이 여기서 미국에 와서 내가 살면서 어떻게 살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마치고 혹시 이제 더 질문이 있으시면 아마 어, 개인적으로 이메일이 오더라고요. 저를 찾아서 아마 제가 막 유명한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그거 하지만은 요즘은 뭐 워낙 그냥 그 이제 저는 페이스북도 열어놓고 1년에 한 번 정도 들어가다가 이제 닫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SNS라든지 뭐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뭐 일단은 미국에 이름 치면은 다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왜냐면 저는 잡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 대학이 미시간에 미시간 주립대학이거든요. 이게 뭐 꼭 미시간 스테이트 이런 거 안 들어가도 그러니까 공무원은 아니지만은 이제 주립대학 그러니까 그 세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대학들은 세금이 20% 30%를만 지원이 돼도 모든 정보가 이 공개돼 있어요. 월급까지 다 공개되거든요. 그래서 찾으려면 얼마든지 이제 찾을 수 있어서 그런데 개인적으로 연락 오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질문이 있으신 분들 그러면은 아무튼 질문을 혹시 더 구체적으로 원하시면은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질문을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거기에서 제가 아는 바에 의해서 네, 맞춰가지고 이제 답을 드리는데 워낙 할 말이 많으니까 자꾸 이제 두서없이 막 이 얘기 저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어, 또 제가 다음에 다른 이야기로 또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잘 지내세요.